했을 때, 자, 이렇게 쭉 하고서 정선으로 내우면 이 정도가 2등급 중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여기 안에가 80 중반에서 80 초라고 했을 때, 만약 내 목표가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적어도 80점 중반 밑으로 점수가 내려가면 2등급 초반이 어렵다 정도로 등급컷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몇 문제까지 틀려야지 내가 80점 중반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보실게요. 자, 우리 작년에 이제 5년여고 1학년이 1, 2학기에서 시험 성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00이라고 봤을 때 중간 30점으로 환산, 기말 30점으로 환산, 그리고 수행 40점 해서 총 100점 해서 한 학기에 이제 등급이 나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가 객관식 70점, 서술형 30점으로 나왔어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이때는 서술형이 총 6문항, 그리고 5문제니까 하나씩 이렇게 다 6문항이었고 이제 바로 5점씩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점 정도는 외워서 정직하게 쓸 수 있는 거, 나머지 15점은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2학기 때는 서술형이 15점으로 좁아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그렇죠. 15점에서 분별력을 가리려니까 이 서술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없어져요. 그대로 외워서 쓸 수 있는 정직한 문제가 없어져요. 자, 그리고 객관식 85점이 늘어나면서 이 85점 중에서도 어려운 킬러 문항이 두세 문항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단 2학년에서는 30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5년여고 같은 경우는 1학년생님들이 쭉 유지가 되고 2학년생들도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2등급 초반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몇 점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했죠? 85점. 그럼 85점 어떻게 해야 나오냐? 자, 객관식에서 지문 안에 있는 난이도 있는 어휘를 바꿔요. 패러프레이징 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두세 문제 나옵니다. 보통 객관식 100점은 한 4점 정도 되겠죠? 어려우니까 12점이에요. 그 다음 서술형. 주제문 빈칸 영작, 근데 지문과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새로 영작해야 됩니다. 세 문제 5점, 15점입니다. 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거 제발 좀 틀려서 분별력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험 문제들 정말 고지고대로 착하게 말 들어가지고 다 틀린다. 그러면 12점, 15점, 마이너스 27점. 내 점수는 73점. 그럼 이제 3등급 초반 중반에 떨어집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에 5등급제이기 때문에 2등급 후반 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다만 2등급 후반이 되면 말 그대로 인솔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니까. 자, 그럼 85점을 받아야 된다? 그럼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식 킬러 문항 두 문제 중에서 물론 다 맞으면 좋지만 하나 정도만 틀리시면, 그리고 완전 순수하게 영작하는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 틀려서 10점 깎이면 얘네 총 한 14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문제 이상 틀리면 2등급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서술형에 주는 단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11단어 중에서 2개를 제외하면 우리가 9단어를 더 써줘야 되는 건데 그 9단어 중에서도 의미만 맞는다고 해서 정답 처리 안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키포인트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문법 틀려요? 부분 점수라도 줘요. 주어 동사 바꿨어요? 부분 점수 줍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키포인트 단어 안 들어가면 빵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이번에는 빈칸이 아니라요. 이 글의 요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래요. 근데 준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뭐 한 4, 5단어 되네요. 몇 단어 쓰래요? 17단어 쓰래요.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지금 여기서 설명 듣고 있는 어머님들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서술형 배우죠? 열심히 쓰고 있죠? 한 글자 다 주고 나열만 하라고 해도 어려워. 근데 17단어? 내한테 준 단어 3단어? 이제 벙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내신 대비 50분 안에 객관식 다 풀고 서술형한테 주어지는 시간 한 문제도 5분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문제 다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리면 2등급 어려워.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서술형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아까 중간 30, 기말 30, 나머지 40 수행평가였죠. 목련요구가 수행평가가 너무 귀찮을 거예요. 총 이제 한 4번 정도가 나눠지는데 학기당 평균 4번 정도 제출하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1년 선배들한테 너네 수행평가 뭐 나왔었지? 하고서 대답해 보니까 에세이 쓰는 거 참 좋아하고요. 여러분은 제가 천사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영어 동화 만들고 발표. 이게 무슨 말이야? 동화를 근데 그래서 너 동화를 어떻게 발표해서 그랬더니 동화책에 그림도 그리고 내용도 해서 앞에서 구연 동화처럼 발표도 했지. 그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 학기가 보통 4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4번 제출하니까 한 3, 4주마다 한 번씩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과목도 쓰는 평가가 있겠지? 파이팅! 파이팅! 표정 웃어야지. 웃어야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별표를 쳐봤는데 셀프 스터디 포트폴리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뭐냐? 그럼 나 쉬운 지문 만들어서 가야겠다. 좀 초반 말고 뒷부분에 발표하는 거 좀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생기부를 잘 챙기는 친구는 요걸 잡습니다. 보통 영어 지문이 심리 관련 있고 과학 관련 있고 생기부를 잘 챙기는 친구는 요걸 잡습니다. 보통 영어 지문이 심리 관련 있고 과학 관련 있고 뭐 업문 관련 있고 그 지문의 주제가 다양해요.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랑 관련된 지문을 제일 먼저 손들어서 잡으세요. 그리고 그 진로와 관련된 지문에 관련한 셀프 스터디를 준비합니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쌤, 제가 사실은 심리를 전공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요거 저한테 한번 발전 맡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눈이 막 반짝반짝. 걔 이름에 이제 별표를 쳐놓는다고. 생기부 쓸 때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기부 쓸 때 선생님들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뭐 특별히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 뭐 공부 같은 거 물어볼 텐데 그때 가서 선생님 저 그때 심리학 지문 발표했던 사람인데요. 그래 누구야? 저 그거 생기부 한 줄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넣어줘? 나 같아도 너무 예쁘지. 네, 그런 거 요거 잘 활용해서 생기부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 2등급 후반 맞아야지 인서울 간다면서요. 저 선생님 무조건 가야 돼요. 저 인서울 무조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85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산학원에서 영어 5년여고 대비 시험은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업을 듣기 전에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 미리 암기하고 테스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 바로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 보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저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 몇몇 있는데 그냥 웃지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자, 그리고 나서 커트라인 밑둔 것이 무조건 주말 혹은 그날 남아서 마무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나 학습을 밀리면 하기 싫어요.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빨리 한 번 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밀렸다가 일주일치 한꺼번에 돌린다?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 일주일 이상 밀리게 되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월수금이었으면 월요일날 배운 거 수요일날 복습하고 수요일날 배운 거 금요일날 복습할 수 있게 나눠서 스케줄 짜드립니다. 따라만 오세요 제발. 네, 따라만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차 수업합니다. 모든 시험 범위의 지문 전 강의 꼼꼼하게 수업하고 분석 노트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서에서도 6년여고가 좋아하는 실제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1차적으로 지문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만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까먹죠? 그러니까 다시 전 지문 2차, 3차 수업합니다. 최소 저는 수업 2주 전에 2주 전까지는 1차 수업을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1회차 복습을 시작한다. 근데 다만 똑같은 거 설명해도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2차 수업부터는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학습량이나 교재량이나 시험지 양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내 목표가 80점이에요. 혹은 85점이에요. 그럼 저는 서술형의 시간을 투자해서 3시간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 내가 1시간 공부하고 객관식 2문제 맞추는 게 더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붙잡고 계속 영작 붙잡고 3-4시간 영작 이거 한 문제 꼭 외워라. 이거 답답할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개인학습 목표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른 시험지와 다른 N차 복습 포인트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봤던 여기 수업전 테스트에서 봤던 복습 테스트, 어휘 테스트, 커트라인 유통과
신청한 친구들 여기 와가지고 제시러들 다들 추가 첨삭 크레딧 보강 토요일 일요일 중에 따로따로 잡습니다. 애들 알겠지만 제시인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그럼 본인이 선생님 저 몇 시에 언제 뭐 보러 오겠습니다. 저한테 겐톡 남겨요. 네, 그럼 이제 와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서술형 기출 예시 보셨을 거예요. 세네 단어 주고 문장 영작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료도 13단어 만들 건데 단어가 하나, 둘, 셋, 4개 주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19단어 만들 건데 하나, 둘, 셋, 넷, 5개 줍니다. 핵심적인 단어를 주고 서술형 영작할 수 있는 연습 문제, 응용여고, 특화 제작 자료로 2주 전부터 이제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습 테스트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시험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 저 이제 선생님 인서울 갈 수 있나요? 또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인생은 실전이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 뭘까요? 숫자는 아무래도 점수겠죠. 점수 잘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잖아요.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생기부 누가 써줘요? 선생님이 써주잖아요. 아무 바탕이 없는데 써줄까요? 예뻐 보이려고 노력한 애한테 2줄이라도 더 가고요. 생기부 활동하려고 애쓰는 친구한테 한두 줄 더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신은 사실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냐예요. 정말 다행인 건 6년여고 시험이 막 현란하고 막 꼬고 막 되게 고난이도로 나오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들인 만큼 잘 나오는 문제. 그런 시험이다. 저는 그래서 5년여고 시험은 정직한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들인 만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습 시간에 시끄럽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여고가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습 분위기나 연합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같이 놀아! 나한테 개판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웨이 마이. 쟤네들은 놀지만 난 내가 길 가겠다. 쟤네들 떠들지만 연합 시간 난 공부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추시면 내신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리고 생기부는 사회생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예쁨 받고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들 잘 껴서 그러니까 그 6년여고 1학년 조모 선생님께서는 실명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 이름표 명단에 별표 조용하면 뭘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고 있는 애들 생기부 신경 안 써도 됨. 잘 열심히 대답하는 애들 생기부 신경 써야 돼요. 이것들 다 적고 계셔서 나중에 1학기 후반에 저거 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태도나 수업 태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로스쿨이라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학교 활동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받을 거예요. 선착순 20명. 그러면 예를 들면 5년여고에 꿈드레라고 하는 방과후 활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하죠. 이번 주 목요일 4시에 공지 하나 올라갈 거야. 확인하고 신청해. 그래서 이거 신청하는 열기가 어느 정도야? 라고 했더니 BTS 콘서트급이었는데 저 20초 망설였다가 예비번호 4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리로스쿨에 공지 올라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방과후 활동 열심히 신청해 주셔서 생기부 풍성하게. 대학교에서 요새 그 편입 혹은 재수, 반수 해서 기껏 뽑아놓은 애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 너무 안타깝겠죠?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연세대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세대 왜 갔어? 반수해서 서울대 다시 입사하려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더더욱 뭘 보냐? 얘가 정말 이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과가 좋아서 오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이 과가 좋아하는 애를 어떻게 구별해? 생기부에 나와요. 1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내내 같은 진로 방향으로 생기부를 만들어 놓은 애들은 입학사정관 눈에 매력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생기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좀 더 3년 내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5년여고 입학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시라는 이 3학년 내내 지금부터
거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뒤에 국어와 수학이 있어서 질문은 나중에 혹시 받고 개별 면담은 그 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여고 담당하고 있는 국어강사 실민주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핵심만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년여고 1학년 내신 등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등급이 82점이었습니다. 앞서 영어 등급컷을 보셨을 텐데 영어 등급컷에 비해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88.4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90점대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이제 80점대 후반, 중반 정도 형성이 된다. 근데 이제 저희는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5등급제로 변환했을 때는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나오겠다. 그리고 60점대 중반 정도가 2등급 컷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느낄 거예요. 아무래도 국어 약간 나의 믿을 구석. 국어는 그래도 우리말이니까 수학처럼 뭐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70점대 후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할만할까요? 우리 옹연여고 5년여고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아무래도 내신을 따기 위해서라는 기준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5년여고 국어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외에 외부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지문은 시험 범위였어요. 약간 흐린데 가지문은 시험 범위였는데 이 나지문은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출처가 어디냐면 그 고2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그래서 유사한 제재를 가지고 있는 고2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나지문으로 묶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문학지문입니다. 문학지문이 이렇게 보기로 나오는 구성, 외부 지문이 보기로 나오는 건 중학교 때도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5년여고의 좀 특징은 비문학이 이렇게 보기 지문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학에 비해서 비문학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독서 영역이. 근데 이 독서 영역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겠죠. 내신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그 외부에서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게 약간 효용이 안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교과서와 유사한 제재로 모의고사 기출이 나왔던 지문들은 미리 다 한 번씩 풀어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학 작품들, 한해정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한해정서 작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한해정서와 관련된 작품들을 쭉 다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면 한 60% 이상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으로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5년여고 특징이 앞반 뒷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패턴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앞에서부터 진도를 나가는데 어떤 분은 뒤에서부터 진도를 나가고 어떤 분은 이 지문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간다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쳐라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쌤 이게 나온다는 건지 안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교재가 3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 정리하고 두 번째는 본문 심층 분석하고 세 번째는 학교 필기를 정리하는 공간을 제가 따로 배치를 해서 본문만 실어놓고 거기서 학교에서 어떻게 필기를 해줬는지 따로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숙제를 해오면 그걸 제가 다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스캔을 해서 학생들끼리 겹치는 부분과 이 학생만 쓴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직보 때 씁니다. 직보 때 학생들이 그걸로 학교 선생님의 필기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갈 수 있게끔 결국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평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란 말씀이 분기계 달아 문자로 서로 3학기 아니었을 때 이게 보시면 이음과 예디음 알죠 우리?
이응과 예디응이 그 꼬라지가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생종 할 때 생은 이응이고 종은 예디응이에요. 이거 구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 요소를 지금 저희 반 친구들은 배웠는데 우리 높임 배웠고 또 피동 배웠고 사선 배웠고 그쵸? 이 개념들을 배웠는데 그 개념별로 예문을 하나씩 다 쓰고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수행평가입니다. 그게 한 학기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굉장히 지역적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저는 이거 구분하는 학교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이응이랑 예지응을 구분해서 쓰라고 하고 여기 여린이 비슷하게 생긴 애 하나 더 있는데 얘도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기할 때 중이 이응이야 예지응이야 뭐 이러고 있어요. 수행평가 전날에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역적인 수행평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시험 전날 직보하는 것처럼 수행평가 전날도 직보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전날 미리 한번 다 써보고 이게 저희가 연습한 시험지거든요. 아예 백지로 했을 때 처음부터 한번 쭉 써보게끔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바뀐 교과서 목차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공통국어 1, 2로 나뉘어서 원래는 한 권의 교과서를 1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통국어 1, 2로 나뉘어서 이렇게 교과서가 아예 다 바뀌었는데 기존의 옥년여고는 기출이 반복되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막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옥년여고는 기출만 잘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학원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교과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배우는 지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옥년여고도 분명히 경향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뭐 문학 개념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비유법 중에서도 특히나 의인법을 좋아하시고 뭐 이런 식의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문이 아예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족보닷컴이 이제 리셋이 되죠. 족보닷컴이 기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쭉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좀 자습을 한다거나 혼자 공부가 가능한데 이제는 자료들이 그냥 아예 다 없어졌다. 왜냐면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다 무용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혼자 그거는 좀 공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꼭 국어 학원 다녔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한번 망해보고 이제 느끼고 오는 친구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신 얘기였고요.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 특히나 개정교육 과정이 반영이 되면서 수시에서도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수시는 내신만 잘 챙기면 되는 거였는데 원래는 1.0이 서울대 가고 1.2가 연세대 가고 뭐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최상위권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수시에서도.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의 비율이 상승했고 또 내신 1.0인 학생들 간의 중요한 그런 변별 기준이 수능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주변 학교들 그리고 옥년여고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서는 옥년여고는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니까 열심히 많이 오래 하면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니까 그냥 내신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옥년여고에서 내신만 잘 해가지고는 좋은 학교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변별이 되려면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기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모의고사와 내신을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년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2월에는 저희가 1학기 문법 시험 범위를 이미 지금 저희 반 친구들은 돌렸죠. 2번을 돌렸죠. 그리고 변동된 이제 옥년여고 교과서 미래엔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미래엔 수록된 그런 작품들을 배우고 그 작품이 출제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들도 다 한번 돌리고 갈 계획입니다. 배터리가 나갔어요, 여러분. 거의 다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법 기출 문제, 이제 옥년여자 고등학교의 문법 기출 문제 5개년 문제들을 다 모으면 그게 한 100문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100문제 넘는 문제들을 세 차례에 나눠서 너무 긴장한 표정의 친구 세 차례에 나눠서 모의 중간고사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당연히 점수도 나가겠죠? 부모님들께. 그리고 또 모의고사 대비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매주 본 수업 외 시간에 한 번 더 와서 지금 시작을 했죠. 저번 주부터. 그래서 본 수업 외에 한 번 더 와서 모의고사를 80분짜리를 응시를 하고 그걸 채점하고 기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의고사 대비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제가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학산학원에서는 왜 매년 옹면여고 1등급이 나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1대1 개별 클리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 했어? 하면 했대요. 또 막상 까보면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클리닉은 1대1로 하고 있고 또 네, 그리고 똑같은 90점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10점을 왜 틀리는지가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를 바라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 10점을 왜 틀리는지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문제 풀고 해서 따로따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모의고사와 내신을 병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옥년여자고등학교의 실제 경향을 반영한 자체 제작 교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중 교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자체 제작 교재로 거의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년여자고등학교 입학을 너무 축하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여러분의 그런 국어 성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그냥 말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산학원 고등부 수학 강사 송찬현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옥년여고는 점수를 좀 따기 쉬웠었죠. 혹시 전략적으로 옥년여고 지원했다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다 대부분 떨어져가지고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등급 컷이 작년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년여고에서 좀 소위 말해서 꿀 빨기는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제동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영어랑 국어랑 다르게 수학은 학교별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옥년여고 담당이 아니고요. 모든 선생님 다 있습니다. 이분도 있으시고 저도 있고 그래서 대표로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한 특징들은 좀 설명이 드리기 조금 힘들어서 전반적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노트북 쌤 제가 갔다 올게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시험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다항식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 또는 1차 분식까지인데 웬만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범위가 7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준비하시고 이제 한 단원당 중학교 한 단원과 고등학교 한 단원은 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부량이 20-30배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수행평가인데요. 운명여고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기한 내에 제출하면 거의 만점 받는 수행평가다 보니까 수학에서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은 그래도 기한에는 잘 챙겨서 내야 된다는 거. 자, 문항 분석인데요.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재작년과 작년 걸 다 가져왔거든요. 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2문제, 기본 문제가 19문제에서 20문제 사이, 그리고 변별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세 문제 정도 해가지고 솔직히 소위 말하면 정말 공부를 조금만 잘 해도 충분히 등급받기가 어렵지 않았었다. 근데 작년에 보시면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한 문제 차이죠. 기본 문제가 15에서 16문제, 변별력이 5문제에서 6문제로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요인을 좀 내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한 3가지로 예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작년 1학년 수학 선생님이 3번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병가셨고요. 기간제 선생님 오셨다가 정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이 2023년에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좀 기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요소일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미 말이 돌았어요. 이번 고1 괜찮다.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고2 아이들도 이미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저희 학교 1학년도 굉장히 공부 잘한대요. 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두려웠던 거죠. 평소처럼 냈을 때 변별력이 안 될까 봐.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시험지 딱 보고 옥년여고 시험이 아닌데 연수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고 가면 큰일 나요. 자, 등급 컷도 보시면 자, 재작년 1등급 92였습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틀리면은 간당. 근데 작년 보시면 83점, 10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는 15점, 20점 떨어졌어야 되는데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점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 2등급도 마찬가지, 3등급도 마찬가지, 4등급도 좀 비슷하죠? 이유는 중2 거는 거기서 걸립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자, 밑에는 제가 예상 등급 컷인데요. 쉽게, 그러니까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년퇴임이신지 이제 더 몸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평소처럼 쉽게 나온다면 1등급은 여기 2등급 정도에서 잘리겠죠. 그래서 한 80점대 초반. 2등급은 60점대 후반. 근데 이거 생각하면 안 되죠. 2등급 끄트머리 맞으면 안 되니까 한 70점 중반 정도, 후반 정도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어렵게 냈을 때도 10 중반, 1등급이고 2등급은 60 초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대비 방법은요. 이제 3등급을 노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선 2등급을 목표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본 대표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 못하면 2등급은 쳐다도 못 봅니다. 우리가 풀고 있는 셀이나 마풀이나 이런 문제들을요 그냥 씹어 먹어야 돼요. 모르는 문제 없이. 대신 한 것만 제대로 해도 괜찮거든요. 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요. 1등급은요 당연히 기본 대표 유형 숙지하고요. 제 고난이도 문제를 작년을 쫙 분석해봤는데 연수고나 대건고랑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들은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옥년여고는 평소에 안 내다가 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센 C단계라든지 고쟁이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심한 문제는 센 C단계랑 내신 고쟁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지만 역시 또 모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호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수시로 가더라도 정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역시 또 아무나 할 수 없다. 기본 문제가 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시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 때요.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수행평가 봤죠? 국어랑 영어랑 다른 과목들. 계약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월달 마지막 점수가 나의 중간고사 점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수학 방학 때 몇 시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민주야, 네? 내가 몇 시간 공부하라고 했지? 최소? 5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수학만. 학원 수업 빼 순수 자기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 수학은 최소 5시간, 6시간 해야 됩니다. 정이야, 지금 5시간 하고 있지? 시간 어때? 남아 부족해? 네, 부족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 정도 하고 있지 않다. 못 살아남아. 1등급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2등급도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정도 공부하고 있지 않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달 남았죠? 8날 빼고 그 시간만이라도 꼭 6시간 이상 공부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항상 학교별 설명회를 하면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매년 내는 문제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하면 공부량입니다. 수학은 공부량이 안 되면 절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